앞 시간에 그 분을 맨 처음에 이제 병정, 즉 신일주 예를 들어서 하나 해드렸잖아요. 요거를 한번 정말 딱 한번 다 정리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게 실제로는 제일 중요하거든요. 안 하실 것 같아서 제가 해드리려고. 자, 이제 우리가 목화 토금수에 관해서 자, 등급을 한번 매겨보자는 거죠. 자, 목의 등급을 보겠습니다. 목은 천간으로 뭐가 있죠? 그 다음 지지로 내려오면요. 그 다음 지장간에 있죠. 해중에 간목이 있을 것이요. 진중에 을목이 있을 것이요. 미중에 을목이 있죠. 그 다음에 없다. 되십니까? 그 다음에 화는 저번 시간에 했으니까 아시겠죠? 해주세요. 병이 있을 것이요. 정이 있을 것이요. 세 번째 사가 있고 오가 있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인중에 병화가 있죠. 위중에 정화가 있고 일곱 번째 뭐 있습니까? 술중에 정화 여덟 번째 없다. 그죠? 요까지만 되어도 야, 좀 낫다. 근데 여기 가면 참 피곤스럽다. 그죠? 그럼 제일 문제가 뭡니까? 토예요, 토. 자, 토는 저번에 축할 때 제가 토가 쓰이는 구간, 제가 이 토용으로서 쓰지 못하는 구간을 설명을 한번 드렸어요. 그럼 토에도 한번 나눠보자 이거죠. 첫 번째 뭐가 있죠? 무토가 있을 것이요. 두 번째 기토가 있을 것이고, 세 번째, 그 다음에 자, 지지에서 제일 토의 기운이 좋은 거 오중의 기토. 네 번째 미토. 예? 이걸 중이 안 돼가겠죠. 이제 다섯 번째 진토가 되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뭐 조금 그나마 등급을 나눈다면 술토. 일곱 번째 축토.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사중의 무토. 아홉 번째 인중의 무토. 그죠? 열 번째 그렇죠. 신중의 무토. 그 다음에 11번째 태중의 무토. 12번째 없다. 야, 보니까 뭔가 앞에 거는 다 7번째에 끝나는데 얘는 11개 나간다. 그죠? 사중무토가 더 세지 않나요? 축이나 술보다? 근데 형식상 사중의 무토가 록을 세우는 자리에서 세다고 보는데 얘는 그래도 지장간이잖아요. 그죠? 토로서 드러난 모양새는 여기가 있겠죠. 쉽게 말해서 요거 비교하실 때 보시면, 자, 여기서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임일간인데 진토를 쓰느냐 술토를 쓰느냐. 자, 세 개를 보자는 거죠. 분명히 진이 세다고 봤어요. 여기 헷갈리기 쉬운 부분이거든요. 이게 진이 좋은데 만약에 해자축의 구간을 지나간다 했을 때 진은 어떻게 됩니까? 수로 놀아버리죠. 얘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박살나겠죠. 재물이 박살나든 뭐가 박살나요. 근데 요때만큼은 요술토가 더 나은 거예요. 그죠? 문의가 일단 토라는 데서 점수가 더 들어간 거예요, 그냥. 근데 실제로 사회적 역량적으로 볼 때는 이게 더 세긴 세죠. 근데 이 순서에서도 일주에 따라 이렇게 해석의 차이가 난다. 요거를 참조를 하시라는 거죠. 자, 술은 뭡니까? 술해자 쪽에서 얘가 정화를 빼앗기지 않아야 되잖아요. 파괴되지 않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듬고가는 토의 역할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깥으로 드러나서 대외적으로 인정받는 서방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뭐 변함없는 조직 생활이라든지 이런 식으로는 가능한데, 근데 여기는 뭡니까? 완전히 비겁으로 놀아버리니까 아작이 나겠죠. 그러니까 일주별로 다 대입해 보시면 돼요. 대입. 자, 토가 나왔고, 그 다음 금. 금은 뭐가 있죠? 첫 번째, 경금이 있을 것이요. 신금. 세 번째, 지지신금. 네 번째, 유금. 다섯 번째, 뭐 있죠? 여섯 번째, 술 중에 신금. 일곱 번째, 축 중에 신금. 자, 이제 분이 보이십니까? 마지막 수. 천간적으로 첫 번째 임수가 있을 것이요. 두 번째 개수가 있을 것이요. 세 번째 해수. 네 번째 자수. 다섯 번째 신중에 임수가 있고. 여섯 번째 뭐 있죠? 축중에 개수. 자, 일곱 번째 맞춰보십시오. 자, 이걸 가지고 이렇게 자기 스스로가 분류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냐, 나에게 있어서 이것이 재냐, 관이냐, 식이냐, 인성이냐, 분수를 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게 제가 앞 시간에 설명해 드린 그 우리가 등급을 나누라 했잖아요. 그죠? 여기에서 합을 맞았느냐, 충을 맞았느냐, 형을 맞았느냐, 원진을 맞았느냐, 공망되었느냐, 그렇게 해서 분수를 나눠서 읽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분에 맞게 팔자대로 살아간다면 분에 맞으니 평할 것이요. 그 분에 어긋났다면, 쉽게 말해서 우리가 사주팔자를 뭐라 합니까? 설계도면이라고 말하죠. 내가 가진 설계도면은 이 모양새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욕심을 과하게 해서 이만한 책상을 옆에 하나 더 붙였어요. 다리도 없이. 그럼 얘가 온전히 있겠습니까? 자빠진다는 거예요. 팔자에 없는 걸 취하면 어떻게 되겠다? 자빠진다. 요 등급만 나누면 2초 만에 다 보입니다, 실제로. 자, 만약에 인이 있는데 옆에서 신이 왔다. 이 나한테 재다. 그럼 이건 뭡니까? 충맞은 신, 충맞은 재성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충이 뭡니까? 족공부. 그죠? 역마 관련이거나. 그런 죄를 취하고 있나? 예, 맞습니다. 그럼 괜찮아. 아닌데요? 자, 한 자리 가만히 있는데요? 그럼 뭔가 이상이 있을걸.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집에 가셔가지고 꼼꼼히 여기서 다 붙이면 되잖아요. 이게 재가 되려면 즉 경신일주, 그죠? 관이 되려면 무기일주. 붙여보고 내 분이 어떤가, 팔자의 분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그걸 갖다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골 아픈 게 요놈의 토다. 임일주 미치겠죠? 계일주. 그죠? 관이 문제예요. 관이 문제. 많아서 문제. 갑일주는 처성의 문제인 거예요. 처성. 왜? 재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내가 수일주로 태어났으니 관은 토란 말이에요. 그 토가 이렇게 많으니 안주할 곳이 실제로는 많지만 많은 것은 없는 거나 진배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잘생기면 제일 좋다는 거죠. 참고로 임일주는 이 글자가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 요게 두 번째로 좋습니다.
힘일주에 관해서만 그렇죠? 그렇죠. 이제 요걸 표를 하나 딱 만드셔가지고 이제 매일 보시는 거예요. 팔자를 딱 펴놓고 내 관이 어디에 속하나, 내 뭐 여성분 같으면은 내 남편이죠. 어디에 속하나. 그 다음에 남자 같은 경우에는 쟤를 보고 내 재궁이 어떻게 속하냐. 그걸 이제 딱 따져 나가는 거예요. 저게 그 힘의 순서인가요, 지금? 거의 순서라고 보시면 돼요. 거의 힘의 순서. 실제로는 이게 실제로는 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가야 힘이 세겠죠. 12운성으로 보더라도. 그죠? 지지의 세력. 이게 또 누군지? 아니요. 그 기토가 있는데도 실제로는 무가 네. 자리가 어딥니까? 제왕지잖아요. 제왕지. 네. 힘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천간은 뭐랬습니까? 남들도 다 보는 곳이잖아요. 남들도 다 인정해주고 지지의 경제적, 실제적 세력도 있고 힘도 있고 이런 남편을 만난다면 따봉이겠다. 그죠? 선생님 근데 임하고 인하고 예. 그 간지 구성상에는 대음양의 원리에 따라서 아주 좋은 그 형상인데 예. 인충무토는 세력이 너무 약하지 않아요? 인중무토가 실제로는 세력은 약하죠. 근데 실제로는 병을 보는 거죠. 병화. 이때는 그렇죠. 병을 보는 거죠. 실제로 무가 인에서는 목국토의 기운이 있으니까 힘을 못 쓰긴 못 써요. 남자 팔자에 뭐부터 보라? 쟤부터 보라. 남자일 때도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실제로는 간여 지동이 제일 힘이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천간적으로 드러났다는 건 일단은 드러났다. 남들이 자타가 인정해 준다는 뜻이잖아요. 거기에서 지지 세력이 받쳐주면 더 좋고, 그죠? 그 다음에 지지 구성에서 보면 이러한 순서대로 이루어지겠구나. 그렇게 해서 팔자의 분을 먼저 관찰을 하라. 자, 지워도 되겠습니까? 왜 한숨을 누가 좀 이제 그 팔자를 보는 논리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실제로 보면. 그러니까 제가 뭐 지지론 한다고 해서 지지를 이 공부하는 자체도 실제로 어느 글자가 힘이 셀까, 약할까, 이때는 무엇이 가능하고 이때는 무엇이 안 되고, 그리고 자의적으로 이게 무슨 뜻을 가지고 있을까를 보는 거거든요. 팔자를 본다는 게 뭡니까? 설계 도면을 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추나추동 하편 맨 처음 가면 그거 나옵니다. 있다 없다 이론부터. 없는 건 없는 거거든요. 그게 삶의 팔자의 규정을 지어준다는 거예요. 거기 논리 중에 하나가 또 공망. 거의 무자에 준하는 거잖아요. 그죠? 팔자에 있다. 두 번째, 없다. 실제로는 없다의 개념도 오행적으로 없느냐. 그죠? 두 번째, 육친적으로 없느냐. 설명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없다라는 상황도 무자에 준하는 상황이 있겠죠. 그게 뭡니까? 충, 형, 조건부로 써야 되고, 공망. 그죠? 그런 식으로 무자에 준하는 상황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 사람의 삶에 큰, 그 뭐랍니까? 형식을 제안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 그래서 예를 들어서 김효일주 같은 경우 어떻게 됩니까? 식상이 공망이잖아요. 그럼 이 사람 보고 나 제조업 할 건데요. 운에 상관없이 안 된다. 답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팔자 설계도면대로 이 사람이 그 일을 하고 있는가 그걸 보는 거예요. 있다 없다라는 게 제일 큰 특질이고, 그리고 공망이 또 뭡니까? 비워서 채우려 하잖아요. 우리는 그걸 이미 배워서 알잖아요. 공치고 망한다. 뭐 손발이 두세 번 가는 번거로움을 거치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 절반도 못 채운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사람이 관공망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은 학교로 갈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번듯한데 좋은 데 가려고. 무진장 노래를 하는 거예요. 2, 3년. 이수, 삼수 막, 재수, 삼수죠. 하는데 결론은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조언을 해줘야 되느냐. 차라리 변두리에 가서 시작을 해라.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서 운의 대운이 받쳐줄 때 중앙으로 진출해라. 그죠? 시간을 벌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공부하는 거지. 딴 데 있습니까? 분론이라는 게 팔자의 생긴 모양새를 관찰하는 거예요. 그대로 있느냐, 하고 있느냐, 없느냐. 그거 보이면 거기에 맞춰서 물어보는 거예요. 네 일하고 있나?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럼 괜찮아, 무탈한 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항상 헷갈리는 게 뭐냐면 내가 주인이라고 알고 살아요. 주인. 근데 실제로 우리는 빈의 팔자가 더 많거든요. 근데 다 주인이라고. 내가 병일주인데. 이거에 관해서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게. 거기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이 뭐 4, 5, 뭐 이런 식으로 구성지어 있다가 뭐 예를 들어서 남자로 하겠습니다. 이 사람 팔자에 이렇게 되어 있다면 간지 구성이 모르겠는데 이렇게 되어 있다면 이 사람은 빈의 팔자인 거예요. 빈의 팔자. 이 사람은 어떻게 돼야지 잘 산다? 그렇죠. 결혼을 해야 자기 짝이 생기는 거예요. 이 사람은 뭐 자기가 뭐 젊은 결혼 안 했다면 운이고 뭐고 다 떠나서 니는 안 된다. 니 짝은 쉽게 말해서 결혼하고 처가 들어서고 난 이후면 무조건 잘 된다. 이게 팔자 감명이에요. 근데 우리 사람들은 뭐라고 하죠? 언제나 결혼 안 해도 나는 되니까. 근데 이 사람은 무조건, 이 사람도 또 뭡니까? 만약에 여기에 재기가 강하다. 이런 식으로 돼 있다면. 처동업이죠, 처동업. 처에 의해서 자기가 종속돼서 살아가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만약에 사오미 운을 만났다. 이 사람이 가만히 있으려 한다? 내가 나서서 뭐 하려고 한다. 껍죽되겠죠? 나가는 순간 망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주인이 되는 순간 망한다는 거예요. 무조건 처동업 하에 바지사장하면 먹고 사는 건 문제없이 다 해결되고. 내가 이 기운이 왔다고 해서 내가 내 주동적으로 뭘 한다면 이 사람은 필패라는 거예요, 필패. 그러니까 팔자 원국이 실제로 7, 80%를 다 차지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 지지 글자를 알아야지 해석을 해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12지지를 한다. 그죠? 처음에 너무 다들 이 글자에 매여서 다들 감명 막 팔자 풀이를 하려고 너무 막 얽매여서 하시거든요. 근데 그건 아니거든요. 원래는 이제 그 사람이 지금 처해 있는 환경을 먼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맨 처음 수업 시간에 뭐라고 했습니까?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조구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달이 자나 축월이거나 오나 미월이거나 이럴 때 시급히 채워야 된다. 그러면 이때 우리는 뭡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이걸 채우죠. 그럼 남자 여자로 가잖아요. 남자의 삶은 뭡니까? 첫 번째 재부터 봐라. 짝이잖아요, 짝. 두 번째 관을 보잖아요. 여자는 뭡니까? 어쨌든 남편 잘 만나야 잘 살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다음에 뭐? 남편을 컨트롤할 수 있는 무기는 뭐다? 자식이잖아요, 자식. 그죠? 이게 조화로우냐, 조화롭지 못하냐에 따라서 여자의 운명이 정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참 조화롭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 관만 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조화로우면 남편복 이따로 가는 것이고, 조화롭지 못하고 관만 있다면 남자복이나 여자는 사랑복으로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저것 안 되니까 여자는 못 찾는다? 뭐니 뭐니 해도 돈이 최고다로 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팔자 해석이 틀리잖아요. 남자, 여자가. 이 재관을 보려니까 뭡니까? 육친 배우잖아요. 육친. 첫 번째, 맨 처음에 관이 있으면 여기서 이제 관이 있다, 인성이 있다. 그죠? 그 다음에 관이 있고 인성이 없다. 관은 없고 인성은 있다. 네 번째, 관도 없고 인도 없다. 좀 비참해지죠? 그럼 이 사람 뭐 들어갑니까? 식재로 가죠. 식상이 있다. 그 다음에 재성이 있다. 그죠? 그럼 식이 있냐? 식은 없다. 재는 있다. 그죠? 식은 있는데 재가 없다. 식도 없고 재도 없다. 그럼 얘는 또 다시 일로 가잖아요. 그래서 직업이 이루어지잖아요. 직업이. 그 다음에 뭐 찾아갑니까? 직업 찾을 때. 망신육계 천살구로 따라가죠. 이렇게 커리큘럼에 쫙 정리를 해보시라는 거죠. 정리를. 그런데 우리는 요것만 다 해결될 것이다. 이걸 가지고 푸니까 사주팔자가 안 되는 거예요. 주인인 팔자도 극히 적을 뿐더러 빈의 팔자가 너무나도 많다. 그리고 성격된 팔자는 거의 없고 성격에 준하는 파격들. 그나마 잘 산다. 그것도 아니면 다 비빔밥이라는 거죠. 선생님 저기 마지막에 저 식에서 네. 왜그 망신 육회 천사로 직업을 유추할 때 직업. 그렇죠. 직업은 뭡니까? 내 신분을 업그레이드 하려고 하는 차원이에요. 그래서 한 그룹 위의 망신육계 천살 그룹을 따라가고 그게 안 되면 언제? 제살 그룹, 정반대되는 그룹에 찾는다는 거예요. 그것도 아니다 하면 내 힘으로 성공할 거야. 그죠? 지살, 장성살, 화개살 그룹을 가고 이것저것 아니면 난 막 편하게 살 거다. 반환살 그룹으로 직업군을 형성한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 위에 사막비로 보통 찾아가나요? 보통 위에 그 망신육계 천사를 그룹을 거의 직업군으로 써요. 왜? 난 잘 살고 싶거든. 못 살기는 원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자식도 뭡니까? 망신육계 천살 자식 나오면 키우기 어렵고 대신에 그놈이 부모한테 잘 부양하잖아요. 근데 그 부양은 지가 효심이 나와서 부양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엄마보다 나으니까. 그렇죠. 지가 방송상에 이런 말을 써도 될지 모르겠는데 쪽팔리지는 않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면상, 체면 유지를 위해서 부모한테 효도를 잘하는 거예요. 대신에 내가 만약에 직장 생활할 때 과장이었다. 그럼 망신육계 천살 자식은 이놈은 부장이라든지 이사까지 한다는 거예요. 키우기는 힘들지만 낳은 자식을 놓으니까. 그래서 망신육계 천살 자식을 놓으라고 많이 좀 태교를 하기는 해요. 그리고 또 궁합법 따라서도 원래 또 남편과 와이프가 정반대되는 띠로 왔다면 거기에서 조화롭게 갖춰주는 띠로서 자식을 유도하기도 하죠. 그런 식으로 해서 쭉 유추해서 그냥 확장을 시키시는 거예요. 이 학문은. 선생님 저기 그 관식 좋아해서 남자복 나왔잖아요. 네. 거기에서 합생해가지고 제가 나와야 남자복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신일주가 목이 나와줘야 관식이 합을 해서 네. 생 목이 나와줘야 질신이 나와줘야. 제가 나오면 그렇죠. 돈만 주는 남자. 그러니까 돈만 갖다 주는 남자. 관식이 합작을 해서 생제가 나와줘야지 남자복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렇죠. 그나마 그게 나은 거죠. 그것도 아니면 뭐다? 애정만 주고 간다는 거예요. 돈도 안 되고. 분수하고 식상하고만. 그렇죠. 정말인가요? 그렇죠. 거의 식상이 뭡니까? 예, 그러니까 인성이 남자에서는 식상이잖아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공부 다 했잖아요.
몇 분 만에, 20분 만에 다 했습니다. 우리는 사주팔자를. 분론 나오고 이거 보면 끝난 거예요. 끝난 거. 선생님은 정리가 돼서 참 이해가 되는데 예. 들을 때는 이해가 되는데 들으려면 도대체가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그때는 알아들었는데 그렇죠. 뭔지. 관인이 다 있다면 이 사람 조직 직장길 잘 나가는 거예요. 그죠? 관은 있는 게 인성이 없다. 인성운에 직접 긴급 발전하죠. 이건 뭡니까? 관운 들어오면 이 사람도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둘 다 없다면 조직 직장길 2년 멀잖아요. 그러면 제조 생산 분야로 가는 거죠. 그리고 운은 항상 멈춰 있다, 변한다, 변하잖아요. 언제든 만나기는 되어 있다. 그죠? 실제로 뭐 팔자를 갖다가 너무 어렵게들 다들 공부하시려고 하셔가지고 글자의 한자 여기에서 목매서 해석 다 해야지 그러시니까 문제가 되는 거라. 아까 팔자도 쳐 나와야지 끝나는 거죠. 이미 짝을 찾아버리면 끝나잖아요. 짝.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역할 때 음양 짝이다. 짝만 찾으라는 거죠. 그죠? 팔자를 보통 이렇게 그러면 아까 거기서 이제 또 나오잖아요. 관의 짝은 무엇이 되고 식상이 되고 재의 짝은 인성이 된다. 그죠? 재물은 보존하려면 인성이 그 팔자에 있어야 되고 이거 없으면 재도 오래 보존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관을 오랫도록 유지하려면 식상의 조절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또 빙사고 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돌다 보면 목과 토부스가 다 있어야 돼요. 왜냐면 이제 쉽게 말해서 뭐 이게 좀 더 나가면 처자 인연론 나가고 인수론 나가잖아요. 인수론 가고 거기서 반론이 나오고 과연 이 사람이 재물의 등급은 얼마일까? 관직의 등급은 얼마일까? 인수론을 추측하여 따라가서 곱하기 배수를 해보면 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정리되신 분들은 다음 시간 내일부터 안 온다 이러면 그게 크기인가요? 그렇죠. 이제 내가 재물복이 얼마냐 할 때는 실제로 반론을 보는 거거든요. 반론. 그 앞에 글자가 곱하기 배수로 간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오늘 할 거 용진자 뱀사자는 그렇게 양이 많지가 않아서 오늘 여담으로 제가 30분을 때웠습니다. 근데 총 썸머리 한다는 개념으로 이렇게 커리큘럼 한번 쫙 정리를 해보시라는 거예요. 정리를. 나름대로. 그 제일 큰 주축은 분론이다. 분론. 이 초반에 볼 수 있는 거는 분론이다. 그리고 짝 찾기가 문제로다. 책제목도 나오더만요. 그 짝을 잘 찾으면 된다는 거예요. 참고로 제 팔자도 제가 지장간에 암장돼 있죠. 저도 마누라 만나가지고 자식 낳아야지 제대로 짝을 키워서 나가는 거예요. 그전엔 저도 빈의 팔자거든요. 빈의 팔자. 자, 오늘은 진을 하겠습니다. 진. 야, 용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맨 처음에 음양 취집표 할 때 양이 뭔가 많았죠? 네. 그러면 뭔가 변폭이 큰 단계에 왔다. 그리고 신살적으로 따져보니까 괴강백호가 거의 진에 다 걸려요. 그죠? 네. 그러면 괴강백호는 뭐다? 쉽게 말해서 압축하는 힘이잖아요. 뭔가 폭발력. 그죠? 압력이 있다는 거예요. 압력. 그러니까 뭔가 변폭을 크게 발생을 할 것이다. 누구는 이운에 눈탱이 맞고 누구는 이운에 대발하고 그죠? 기본적인 거 그거는 약간 감은 오시죠? 네. 근데 위치상 이게 헷갈리기 쉬운 게 4, 5, 2, 신유, 술, 해, 자 이런 식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위치상으로 보면 양의 위치에 있죠. 진이. 플러스 양의 위치에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가 볼 때는 굉장히 좋아 보여요. 왜? 양이 많으니까. 내 몸은 음으로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을 취해서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이 해가 어디로 간다는 겁니까? 결과물 자체가 음을 유도하니까 처음에는 좋은 것 같았다가
결말이 좀 안 좋다는 거예요. 남자는 어떻게 되겠다? 처음에 고달프다가 나중에 좋아지는 역할이 나오겠죠. 그리고 괴강백호가 섞인다고 했어요. 그러면 뭔가 압력이 발생을 하는데 그걸 보통 사람들 이제 저희 원장님께서 감명을 쭉 해보니까 변폭이 어떻게 생기냐면 처음에 크게 팍 피트를 쳤다가 지지부진하다가 올라가는 형상이 있고 이거는 좋을 때입니다. 나쁠 때는 어떻게 되겠다? 푹 떨어졌다가 지지지지 또 떨어진다는 장면이 있죠. 이게 운 시초에 발생할 경우가 있고 운의 끝에 발생할 경우가 있더라. 그거는 양대운, 음대운 진입 차원이죠. 이러한 변폭이 크게 발생을 한다. 이거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용을 볼 때 뭐라고 했죠? 처음에 시간이 언제다? 7시부터 9시. 자, 이때 눈 떴습니다. 세수 다 했죠? 이때 업무 시작하는 시간이 9시니까 이때 회사 가려고 출발을 하겠죠? 그럼 어떻게 된다? 이런 추운 겨울에는 외투까지 다 입겠죠. 그러면 묘는 뭐였습니까? 묘는 인테리어라고 했죠. 그러면 지는 뭐가 되겠다? 그 다음에 우리가 다른 몇 월입니까? 음력으로 3월, 양력으로 4월. 그 다음 제가 옛날에 기초 수업에 진에서 뭔가가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음양교접이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이때 벌나비들이 날아들어서 드디어 수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 4년에 뭐 하죠? 지장간 경금이 장생하죠. 그죠? 이걸 하기 위한 밑거름 작업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9시 정도 되면 사방천지가 밝다 어둡다? 밝다. 밝아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앞에서 제가 교육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이게 실제로는 교육별로 다 들어가죠. 여기 공통적으로 쓰이는 구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단계별로 진행이 틀린 구간이 발생한다고 했죠. 그러면 공공성을 보자는 거죠. 공공성은 언제다? 햇빛이 쨍쨍하게 다 나와 있을 때다, 아니면 끔끔할 때 공공성이 되겠다. 쨍쨍이죠. 그러니까 진에서부터 밑까지. 그때는 실제로 공공성이라는 분야가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따로 노는 게 아니라. 그리고 교육에서도 하나 더 추가한다면 오도 들어가겠구나. 왜? 병정을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보통 화라고 쓰는데 이게 뭡니까? 문명지상이잖아요. 깨우치게 하잖아요. 그래서 교육의 별을 쓴다면 이런 글자가 될 것이요. 공공성을 따진다면 이 정도 글자에서 나올 거다. 두 번째, 괴상은 어떻게 됩니까? 오양이죠. 야, 이제 양기가 엄청나게 무르익었습니다. 그러면 양은 뭐랬습니까? 우리가 뱉어내는 거, 발산하려는 운동이잖아요. 그러면 뭐든지 다 거의 한껏 발산된 기운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든지 모양학해진다는 의미에서 공공성이라는 분야로 가는 거거든요. 그 다음 동물은 뭐였습니까? 용이죠, 용. 진을 용으로 배속해놨죠. 용 딱 하면 떠오르는 거 뭐 있으십니까? 절. 예? 일단은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볼 수 없는 동물입니다. 그죠? 그리고 지지 11가지 동물을 쫙 모아놓은 겁니다. 생긴 것도 뭐 돼지 코에 뭐 뿔도 희한하게 달리고 비늘도 달리고 그죠? 뭐 여러 개 짬뽕돼 있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없는 동물이니까 상상이다, 상상. 그죠? 상상하고 꿈꾸는 동물이다. 참고로 팔자에 용진자 있으면 꿈 잘 꿉니다. 꿈도 잘 꾸고 꿈도 잘 맞아요. 왜 그렇게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용은 자세히 우리 벽화를 잘 보시면 용이 뭔가 하나를 딱 쥐고 있습니다. 용두산 공원가도 한 개 딱 쥐고 있습니다. 뭐 쥐고 있죠? 여의주 쥐고 있잖아요. 즉 수의 상징이잖아요. 그러니까 만상 만물이 다 들어가 있는 걸 자기가 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병폭이 변폭은 개강이라든지 백포가 있어서 그런 것이고 양이 많이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변폭은 큰 것이고 실제로 꿈이 잘 맞는다든지 뭐 이런 거는 세상 삼남 만상을 다 쥐가 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거예요. 용이라는 게. 여의주를 함부로 그냥 안 그랬으면 이거 없앴을 거 아니에요. 근데 딱 보면 여의주를 들고 있든지 물고 있든지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러면 진에서는 뭐가 임묘됩니까? 임수, 신금. 그러니까 임수가 뭡니까? 여의주잖아요, 여의주. 그죠? 그럼 이걸 또 감춰야 되겠죠. 그러면 진술충미공이 뭡니까? 뭔가를 감추고 다음 걸 열어준다고 했죠. 그러면 수기를 감추는 아픔이 있었겠다. 그죠? 즉, 선조, 조상의 뭔가 무너짐이라든지 이런 걸 본다는 거죠. 그 아픔, 즉, 어두운 과거잖아요. 또 어두운 과거. 그 어두운 과거를 숨기고 살아야 되는 모순이 있는 거예요. 용도 계십니까? 맞습니까? 검증을 해봐야지, 검증을. 자, 그 다음에 용은 짬뽕이라고 했잖아요. 짬뽕이니까 종합성을 의미한다는 거죠. 종합성.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임묘진이 있다면 얘는 단종이에요. 단종. 뭔가 하나만 하는 거죠. 수도면 수도. 건물을 예를 든다면 수도면 수도. 그 다음에 얘는 뭐겠습니까? 좌우묘유 전문석이에요. 전문석. 얘는 종합성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건설을 한다면 얘는 뭐죠? 묘는 전문 건설이 될 것이요. 얘는 종합 건설. 만약에 음식점 한다, 분식점 한다. 얘는 뭡니까? 전문 식당이잖아요, 그죠? 예, 그렇죠. 전문점이 되는 거고, 얘는 분식 일체, 김밥 나라,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얘는 뭔가 종합하고 연관이 있겠구나. 그 다음에 우리가 용에서 실제로는 딱 해야 될 게 뭐냐면 진과 술의 충의 작용을 잘 보셔야 돼요. 진술이 실제로 팔자를 푸는 열쇠거든요. 진술을 혹시 추나추동 배우신 분들은 아실 건데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가색. 네, 맞습니다. 보통 넣고 빼고 신고 뽑고라고 설명을 많이 해요. 진술충 자체를. 그러면 진술충은 가색이라서 첫째는 가색이니까 토목도 되겠죠. 그 다음에 토목, 건축. 예? 자, 침을 심는다, 뽑는다. 예. 한의. 그죠? 이빨을 심는다, 뽑는다. 치과도 돼요. 또 뭐 있겠습니까? 그렇죠. 재운다, 그죠? 자물쇠 아픈다. 일나서 나가란다, 그죠? 숙박, 의료, 또 뭐 있겠습니까? 예. 뭐 많이 나온다, 그죠? 다음에 정보를 넣었다, 뺐다. 제가 노트에 안 해놨습니다, 그거는. 컴퓨터 관련도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식물을 심는다, 뽑는다. 농업, 그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토끼묘가 건물을 한 채 짓는다 하면 용지는 뭐겠습니까? 도시를 세우겠죠, 도시를.
보통 진술 있으면 남자 같은 경우는 토목건 축분야로 많이 가고요. 요즘에 들어서는 해석이 컴퓨터 관련도 있더라. 그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 노트에 보시면 21페이지에 보면 밑에 쪽에 가시면 항룡유회라는 말을 적어 놨습니다. 그거는 한번 읽어보시고요. 즉, 내가 뭔가 일이 굉장히 잘 풀려서 잘 나간다. 근데 용호의 운을 만났다.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꼬리를 내리고 조신하게 지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하늘 끝까지 올라간 용이 내려갈 길밖에 없음을 후회한다는 뜻으로 부귀영달이 극도에 달한 사람은 쇠퇴할 염려가 있으므로 행동을 삼가해야 함을 비유해서 이르는 말. 실제로 뭐 용의 운에 보통 그 대운에서 보통 우리가 제가 아까 설명드렸는데 여자 같은 경우에 모양새가 보통 초반부에 바로 이혼하는 경우가 있고 즉 남자 덕을 바로 깨먹는 경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뭐랬습니까? 막판에 나온다고 했잖아요. 골병 들 대로 골병 들다가 헤어지는 경우가 발생하더라. 그 여자의 경우 이거는 예외 없음. 남편이 용의 운에 뭔가 사업을 벌린다. 바로 막아야 됩니다. 처음에는 와 좋을 것 같다가 뒤에 가서 뒤통수 맞습니다. 그 다음에 개화론을 보시면 개화론은 뭐라고 했죠? 진을 장성으로 놓는다고 했죠. 진 앞에는 뭐가 있죠? 네. 삼합으로 본다면 이렇게 가죠. 이게 장성이 되고 지살로 놓고 화계로 해석을 한다. 자, 자에서부터 지년, 월, 망, 장반, 영육, 화, 겁, 제천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선생님 제사를 들었을 때 해석 좀 해주세요. 제살은 수옥살이라고 그러죠. 그때는 그냥 이를 악물고 버티는 작용밖에 없습니다. 참고로 제가 제살 운을 지나왔거든요. 원장님은 꾀돌이라는데 꾀돌이가 아니고요. 어쩔 수 없어서 꼼짝달싹을 못하고 있었어요. 뭘 벌리려고 해도 안 돼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유를 제살로 쓰는데 남자 유 좋다 하잖아요. 근데 힘을 주니까 인성으로밖에 못 쓰잖아요. 정인. 그러면 제가 수일주 관이 문제다 아니다? 관이라도 반듯했으면 제가 잘 나갔을 건데 제가 관이 부실하니 유운을 거의 못 써먹는 거예요. 거의 못 써먹는 거. 네. 대신에 인생 바닥을 쳤습니다. 제가 이때. 거의. 근데 신용불량자 안 되고 살아있는 이유는 음기의 덕이다. 그럼 이제 임일주 말고 다른 일주 같은 것도 괜찮은? 다른 일주는 괜찮죠. 임일주니까 이걸 인성으로 쓰잖아요. 경신일주는 또 나아요. 경신일주는 비겁이 되죠. 비겁인데도 가을이니까 친구들한테 돈 빌리든지 주변 여자들한테 돈 빌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경신일주가 임묘진에는 어떻게 했다? 돈은 치워야 되는 것인데 펼쳐버리잖아요. 잘 나가도 절반은 빚이라. 예. 그래서 다른 일주들은 그나마 재물의 곡선을 이렇게 그려주잖아요. 근데 경신일주는 이렇게 그려줍니다. 처음에 이 공부하실 때 12운성이 굉장히 외우시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래프로 한번 그려보세요. 가 이래가지고 12개
자축, 인묘, 진사오미 이거 갖다 다 하는 거예요. 해에서 장생하고. 그죠? 묘에서 장성. 장생, 장성. 그 다음에 미에서 인묘. 제왕지. 장생지, 제왕지, 인묘지. 쭉 그려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랑 개수가 같은 궤적이죠. 그죠? 그러면은 요거는 갑의 운행이고 묘에서부터 이쪽은 개의 운행으로 외우시면 되는 거예요. 일단 표부터 한번 다 그려보십시오. 그리고 내 팔자 대운 원국에 이제 그러면 12운성 10개 그려보면 내 팔자 원국에서 재물의 운을 다 그려보는 거예요. 내가 어느 운을 가고 있으니 요만큼 재물 운이 있구나. 그죠? 해보라는데 아무도 안 해. 참고로 저 신화초등 한 3번 듣고 이제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씩 그려보는 것도 굉장히 큰 공부가 됩니다. 자기 스스로 정립한다는 차원에서. 분론도 딱 정리해가지고 다 대입해보는 거예요, 그냥. 자, 삼합에 가서 신자진. 남자는 나쁘지만 긍정, 여자는 좋지만 부정이다. 그죠? 그 다음에 12신살은 신에서 지살 해서 쭉 나가고요. 그 다음에 각종 신살은 제가 뭐라 했습니까? 성격 유무 판단하기 좋죠. 여기서 합격의 등급을 바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계열운은 아까 제가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12운성은 그날 연운을 해석할 때 쓰실 때 편하시라고 표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 다음에 대운은 변화 속도가 순식간에 이루어진다. 그 다음에 부기빈천이 상당히 많이 바뀔 수 있다. 그리고 운의 초입에 큰 변화가 발생하면 중간은 지지부진 후 조금 변화한다. 거꾸로도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인의 경우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설명드린 거고요. 자, 진에 관해서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십니까? 자, 그러면 5분간 쉬었다가 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